교과서 오늘은 54쪽, 교재는 40쪽 보시면 되겠네요. 네. 교과서요? 네, 교과서 54쪽, 교재 40쪽이요. 네. 안 갖고 왔는데. 그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했었는데, 복습 잠깐 해보죠. 우리가 상대연령 했었는데, 상대연령은 어쨌든 지층이나 사건에 만들어진 순서 또는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생성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따질 수 있었던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끼리 짝을 지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짝을 지어주면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층 대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층 대비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화석을 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화석을 이용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그쵸? 암산, 특정 암층. 그렇죠. 특정한 암층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건층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특이한 애들, 뭐 예를 들면 저기 석탄이라든가 또는 응회암, 뭐 이리듐, 네,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 연령은 일어난 순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대 연령은 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절대 연령을 같이 살펴볼까 해요. 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는 다 봤으니까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은 바로 이 암석이 또는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이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또는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딱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절대 연령이라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상대 연령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몇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상대 연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방법이 딱히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절대 연령에서는 이 방법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연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절대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알아볼 건데, 이 절대 연령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알아내게 되었냐? 그 원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잖아. 이런 것도 이거 배웠다고요? 국어 비문학에. 아, 국어 비문학에. 예, 그래요. 좋네요. 자, 그래서 네, 측정 원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있잖아. 등급컷. 네. 철. 맞아요. 그거 할 거야. 그거 오늘. 자, 바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바로 네. 맞아요. 그거 할 거예요. 네. 이상한 그래프 그려놓고 있었지. 오늘 그거 배워. 네. 뭐야 이거 옆에 있는 거. 자, 요겁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흔하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예요? 쉽게 볼게요. 자, 방사성이 뭐예요? 방사성. 방사성이되고 있다. 뭔가 느낌이 좋아요? 네, 느낌 안 좋아요. 그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방사능이 막 나올 것 같죠. 네, 실제로도 이 방사성이라는 얘기 자체는 바로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는 빛입니다. 빛. 즉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내놓는 애들인데,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내놓는 동위원소들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동위원소가 뭐예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동위원소 뭔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모르겠어요. 그래요. 동위원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내용부터 다시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그 원자번호 기억하신 거 몇 개 있죠? 예, 원자번호.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번 산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산소.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그렇죠. 산소 원자번호 8번이에요. 1학년 때 배우셨으니까. 원자번호 8번이라는 게 무슨 의미요? 그렇죠. 양성자 개수가 8개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예, 예. 그냥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로 붙인 거예요.
됐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양성자 개수인데, 그러면 화학하신 분들, 양성자 개수랑 일반적으로 중성자 개수는 어때요? 일치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8개면 중성자도 8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소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개수가 똑같아서요. 둘이 질량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8 더하기 8에서 16이에요. 일반적인 산소 원자들은요. 근데 얘는 그러면 일반적인 상태니까 얘는 그냥 평범한 산소요. 근데 자연 속에서 어떤 산소들은 보니까 양성자는 8개랑 똑같은데 중성자가 10개인 애가 있어요. 삐꾸네요, 약간. 네, 그러면 어때요? 질량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다르죠. 분명 양성자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달라진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이 원자의 질량이 달라진 이런 종류의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개수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똑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죠. 그렇죠.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불안정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들은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딱 봐도 불안하네요. 네, 딱 봐도 네, 딱 봐도 불안하게 생겼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자연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불안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영원히 지속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을 하지 못하고 얘가 안정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불안정한 상태의 물질이 안정한 상태의 다른 원자로 바뀌게 되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붕괴라고 불러요. 붕괴. 분주해요? 네, 붕괴. 그래서 불안정한 물질, 바로 요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붕괴가 되면서 안정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붕괴하는 과정에서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방사능이에요, 사실은. 이 에너지가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 여러분들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항상 얘는 붕괴되고 있을 거고 항상 여기에 방사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연에는 항상 방사능을 여러분들 지금도 맡고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좋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값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 방사능 수치가. 네, 비교적.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네. 원전 관계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네, 그냥 자연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요 불안정한 원자하고요, 요 안정된 상태의 원소, 요거를 붙여주는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불안정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얘를 우리가 모원소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어미 모자를 써요. 그래서 엄마 원소란 뜻이에요. 엄마 원소. 뭐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붕괴돼서 바뀌는 이 안정된 원소를 우리가 자원소라고 불러요. 아대자자 써가지고 자원소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여기 물리학 고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도 요 내용 나오거든요. 물리학에서는 딸 원소라고 씁니다. 네, 같은 거예요. 딸. 아들 딸할 때 딸. 네. 왜냐면 아들이 나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물리학회에서는 약간 춘 우리말을 좀 더 써요. 네, 그래서.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자원소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둘이 용어가 다른데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로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원소가 붕괴돼서 자원소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모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자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모원소의 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대신에 누구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소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원소는 그만큼 줄어들고 자원소는 이제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 양이 이제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의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요 반감기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싸겠네. 반감기. 자, 그럼 반감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좀 살짝 오지 않나요? 얼만큼 되는 것 같아? 반, 그렇죠.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바로 이 모원소의 양이 내가 처음 측정했을 때 처음에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절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자연적으로 붕괴돼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들면서 줄어들다가 딱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인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감기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가 있고요. 자, 그럼 어때요? 이 모원소마다 반감기가 값이 있겠죠? 그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40쪽을 보도록 하시죠. 자, 교재 40쪽을 보시면 거기 모원소, 자원소, 반감기라고 표에 써져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 거 238U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죠? U가 뭐예요? 맞아요. 우라늄이고요. 거기 238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랑 합친 거예요. 즉, 걔의 질량입니다. 질량. 그러니까 238 우라늄이라는 애인데 얘가 이제 불안정한 모원소고 얘가 안정된 자원소로 바뀝니다. PB로 바뀌네요. PB 뭐예요? 납. 그렇습니다. PB 납이에요. 206 납. 그래서 납으로 바뀌는데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라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만큼 걸린대요? 44.7억. 그렇죠. 44.7억 년 걸린대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 나이가 46억 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235 우라늄도 있죠? 걔는 200채 납으로 바뀌는데 걔는 얼만큼 걸려요? 반을? 그래서 7억 년 걸리네요. 네. 맨 밑에 거 볼까요? 맨 밑에 거 14C 보세요. C는 탄소. 14C가 14N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죠. 절반 줄어드는데 5730년 걸리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연도를 외우실 건 아니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지금 모원소 종류마다 반감기가 결정이 되어 있죠.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뭐가요? 이 반감기 값은. 안 변할 것 같아. 맞아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모원소가 더운 데 있을 수도 있고 추운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력이 강한 데 있을 수도 있고 압력이 약한 데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즉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느 환경에 놓여져 있던 반감기는 무조건 일정해요. 그래서 원소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환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감기는 환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원소에 따라 무조건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요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반감기가 무조건 설정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 반으로 줄어들다 보면 나중엔 양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어쨌든 방사능이 나오니까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은 데 가면 우리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데가 이런 물질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반감기만 알고 있으면 이 반감기가 오래 지나면은 양이 별로 없을 테니까 되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를 계산해 보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한 10만 년 정도 지나면 안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별로 이렇게 이제 반감기 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감기는 무조건 고정된 값이에요, 원소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는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 반감기를 왜 알아봤냐 했더니 이거 알아보려고 지금 한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암석이 몇 년 전에 생성된 암석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55쪽, 교재는 41쪽에 있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로그함수다, 로그함수. 진짜 로가 없어. 로그함수 맞다니까. 여러분들 참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니, 우리 상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자, 좋아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원소가 있어요.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가. 얘가 처음에 양이 100만큼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얘가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자, 반감기가 지나면 양이 얼만큼으로 떨어질까요? 50으로 떨어지겠죠? 또 반감기가 지나면 양이 얼만큼으로 떨어질까요? 그렇죠. 25. 이렇게 계속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떨어지니까 사실은 붕괴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붕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 55쪽 교재 41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고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프 보실 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가로축, 세로축 먼저 뭔지 봐야겠죠? 가로축 뭐예요? 반감기. 그렇죠. 반감기 횟수. 네. 정의요. 네. 그래서 오른쪽 할수록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요? 그렇죠. 원소의 비율. 단위는? 네, 퍼센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지금 100%, 여기를 0%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선 이제부터 암석의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지금부터 측정을 해볼 건데 어떤 암석을 고를지를 먼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암석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암석이 있잖아요. 그죠? 화성암하고 퇴적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절대연령 따질 때는 화성암을 쓰는 게 좀 유리할까요? 퇴적암을 쓰는 게 좀 유리할까요? 해적. 하나씩만 해. 화성. 그냥 암석을. 화성암이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한 번 만들어지고 딱 안 해적은 움직여요. 네. 너무 많은 게 모여. 회장은 역전돼서 오, 그렇군요. 지금 말한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연령 측정은요, 화성암을 주로 대상을 합니다. 그놈의 맥반석 얘기 좀 그만할래요? 맥반석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거랑은. 자, 우리가 화성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용암이 아니라 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퇴적암은요? 천천히 쌓여요. 그렇죠.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퇴적물이 동시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퇴적물이 여기저기서 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시대가 일치할 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퇴적암은 좀 하기가 나빠요. 변성암은 구워지면 또 성질이 변하니까 또 시대가 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암이 제일 좋아요. 화성암. 그래서 이 절대연령 측정은 기본적으로 화성암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화성암 갖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화성암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성암은요, 딱 만들어졌을 때 이 모원소와 자원소 중에서 모원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모원소가 얘네 둘을 합쳐서 100%라고 할 때 모원소는 몇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 그렇죠. 얘만 혼자 다 100%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욕심쟁이. 요걸로 할게요. 요거. 모원소가 100%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자원소는 아예 없어서 0%라고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자, 이렇게 있으나, 모원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원소로 바뀌어요. 그럼 모원소의 비율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자원소는요?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모원소의 비율은 점차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자원소의 비율은 점차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점점 변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둘이 딱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서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50%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자원소, 모원소도 딱 50이 되고 자원소도 0에서 50으로 딱 변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볼게요. 모원소가 보니까 처음에 양이 100이었는데 정확히 50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얼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죠.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반감기.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지금 얼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반감기니까 여기서 반감기가 총 몇 번? 한 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감기가 지금 한 번 지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반감기가 이렇게 이제 한 번 지났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도 계속 모원소는 붕괴하기 때문에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붕괴돼서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도 계속 비율이 증가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이고, 그림이 안 좋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원소는 또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25만큼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감기가 또 한 번 지났죠? 그럼 총 몇 번 지난 거예요? 2번 지나게 됐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절반. 그러면 비율이 얼마? 그렇죠. 12.5죠. 그러면 얘는 몇 번? 3번.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가 딱 이런 상황을 그려준 거예요. 잘 그렸네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서 각각의 비율을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모원소는 전체의 몇 퍼센트만큼 있어요?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그렇죠. 50%만큼 있습니다. 자원소는요? 역시 50%만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1. 그렇습니다. 1대1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1대1이 됩니다.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여기,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 반감기 두 번 지났을 때는, 자, 이번에는 모원소가 전체의 몇 퍼센트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5%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원소는요? 그렇죠. 75%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3. 그렇죠. 1대3이죠. 1대3. 자, 그 다음에 반감기 이번엔 3번 지났네요. 자, 이번에는 모원소가 전체 몇 퍼센트? 12.5%. 그죠? 자원소는요? 어유 계산 빠르네요. 네, 87.5%. 그러면 얘는 몇 대 몇? 그렇죠. 1대 7의 비율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모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100%에서 50, 50에서 25, 25에서 12.5로 줄어들게 되면서 비율이 1대1, 1대3, 1대7까지 계속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비율, 이 퍼센트 비율도 계속 변하고 모원수 대 자원수의 비율도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걸로 암석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어떤 암석을 제가 볼 건데 우리가 아까 반감기 얘기를 할 때 반감기는 원소마다 분명히 값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반감기를 지금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암석의 반감기가 버거치 가겠다 이거.
네, 1억 년이라고 지금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자, 반감기 1억 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암석에는 처음에 전부 모원소만 있었어요. 처음에 전부. 네, 전부 모원소만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암석 보니까 얘가 모원소가 처음 양의 50%가 남아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50%가 남아있었다는 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감기 한 번 지났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1억 년. 그러면 이 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몇 년 지났어요? 1억 년 지났으니까 얘는 언제 만들어진 암석입니까? 그렇죠.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암석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보니까 얘 비율이 1대 3이었대요. 자,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었다. 그러면 얘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예요? 그렇죠. 반감기 2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1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억 년. 그럼 총 몇 년 걸린 겁니까? 2억 년. 그럼 얘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 그렇죠. 2억 년 전 암석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죠. 자, 이번에는 모원소가 있는데, 모원소가 처음 양의 8분의 1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처음 양의 8분의 1.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간 걸까요? 맞습니다. 얘는 반감기 3번 지난 거예요. 자, 왠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반감기가 1만큼 있다, 모원소가 1만큼 있다 그러면, 한 번 지났을 때 반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3번 지났을 때 8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지났으니까 1억 년, 1억 년, 1억 년이니까 총 몇 년? 3억 년. 그래서 얘는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우리가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암석의 나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걸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연령 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절대연령 구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암석의 절대연령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 암석의 반감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또 그 다음에 그렇죠.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되겠죠. 요거 두 개만 알면은 이렇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인지 연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절대연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감기가 얼마인지 이거는 이미 다 고정 값이고, 이 비율만 따지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요 두 가지 값을 곱해주면 사실상 암석의 나이가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절대연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